재밌는 얘기 좀 해주고 해야 돼. 너무 진도만 나갔나? 네. 지금. 뭘 돼요? 뭘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웠던 거였는데 보호 것도 지금도 써요. 지금도 쓰고 보호가 틀린 건 아니야. 맞는데 보호는 수소까지만 쓸 수 있었어. 여기서부터는 다전자 이온, 다전자 원자래요. 다전자 원자.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수소처럼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수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씩 흔들려가지고 막 두 줄씩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흔들려서 나와. 전자들끼리 좀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전자가 많은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만 설명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현대는 원자 모형이 한 번 더 바뀌어요. 현대의 원자 모형은 요걸 때문에 또 다른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 맨 위에 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한 개 나와 있지. 수소는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조금씩 흔들려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했어.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보호도 맞아. 보호도 맞기는 한데 전자가 딱 궤도에 얘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거든. 그래갖고 현대는 딱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전자가 이쪽에 존재할 확률로 표현을 해요. 확률로 말을 합니다. 확률로. 그래가지고 현대의 전자 모형 보면은 마지막 그 보면은 전자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확률로 나타낼 거예요. 확률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로 표현한 걸 밑에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오비탈.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로 나타낸 겁니다. 확률로. 제가 저런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 저기에 확률로 저렇게 표시를 할 거야. 그럼 오비탈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해요. 우리 공간 구역은 당연히 안 배웠겠지? 네. 축이 이게 공간 그래프야. 이게 공간 뭐 x, y, z 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3 때 배울 거예요. 공간 도형을 기하 때 배울 거야. 공간 도형이 이렇게 공간을 나타낸 건데 여기가 가운데가 이제 원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자가 존재하는 지점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점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나타낸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전밀도 그림. 근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지. 여기 바깥쪽이 0까지는 아니에요. 전자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전밀도 그림 그 왼쪽에 초록색 보면은 마지막 그게 0은 아니에요. 여기 전밀 밖에 있다고 0은 아니야. 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0은 아니다. 그리고 전밀도가 빽빽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전자가 여기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게 아니야. 이게 전밀도 그림인데 그림 그리기가 어렵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그림, 경계면 그림. 얘로 많이 그립니다. 우리는. 경계면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쉽게 나와 있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지점을 선으로 그려놔요. 선으로 그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 구형의 모양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 구형 안에 내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 요 바깥쪽은 10% 이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저 퍼센트까지 알아두면 좋고 그냥 발견된 확률이 90% 이상인 거를 경계면으로 바꾼 거예요. 얘도 바깥쪽이라고 전자가 0인 건 아니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무조건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확률로 나타낸 거예요. 확률 그림. 요런 그림을 오비탈, 확률이다. 확률 함수로 그림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야. 오비탈. 오케이? 이게 오비탈이야. 오비탈. 그럼 오비탈은 중요한 게 양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양자수. 밑에 우리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 쭈르륵 배울 거거든. 우리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양자수는 첫 번째 주양자수라는 게 있고 오비탈에서 얘기하는 거야. 주양자수, 그 다음에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어. 각 네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주양자수는 우리 앞에서 했다. 주양자수도 아까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했었지.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껍질이에요. 그냥. 그리고 주양자수의 기호는 N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보통. 그래서 주양자수 1, 2, 3, 4 이렇게 쭈루루루 넘어가게 되겠죠. 주양자수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고요. 자연수 값을 가지고요. 전자 껍질에 해당하죠. 그리고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가 더 바깥쪽에 있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더 커질 거고요. 주양자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밑에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 N 껍질, N 껍질 전부 다 걔네들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양자수는 쉬워요. 주양자수는 껍질수니까요. 자, 두 번째. 지금 책에는 방위양자수 나와 있는데 부양자수라고도 합니다. 똑같아요. 방위양자수. 비읍비읍이니까 헷갈리진 않고요.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라고 하는 게 나와. 부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저 동그라미 쳐놓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부양자수야. 오비탈의 모양을. 아까 내가 우리 구형으로 그렸던 거는 이런 오비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야. 이런 모양이 이게 말고 이렇게 아령 모양인 것도 있고 도너츠 모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비탈이 있어요.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게 부양자수야. 그럼 부양자수는 얘 숫자니까 숫자로 표현을 할 거거든. 부양자수가 0인 애가 있어. 부양자수가 0. 부양자수가 0인 애가 아까 그림 그렸던 구형의 오비탈 그림이고요. 이 구형의 오비탈을 우리는 S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 오비탈.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은 S 오비탈이고 구형이 될 거예요. 구형.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주양자수가 1이지. 그럼 오비탈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S 오비탈만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부양자수는 몇 밖에 없어? 0밖에 없어요. 주양자수가 2잖아? 그럼 얘는 오비탈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럼 부양자수는 몇 가지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얘는 부양자수가 0도 될 수 있고요. 0은 아까 무슨 오비탈? S 오비탈이겠지? 1이 될 수도 있어. 1은 뭐냐?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 오비탈. 어떤 느낌이 있죠? 자, 주양자수가 3개잖아? 그럼 오비탈, 부양자수의 개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0, 1, 2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0은 무슨 오비탈? 똑같이 S 오비탈. 1은 P 오비탈, 2는 D 오비탈이에요. S, P, D, F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 넘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D, F 오비탈부터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부터는 뭐야? 우리 주기율표를 벗어나. 그래서 우린 잘 안 해요.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실 거고요. 대학 가서. 우리는 보통 P 오비탈에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1인데 부양자수가 1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양자수가 2인데 부양자수 1은 될 수 있겠지. P 오비탈이 여기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P 오비탈은 어디부터?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할 수 있어. D 오비탈은 세 번째 껍질부터. 여기 F 오비탈이 있어요. 거긴 네 번째 껍질부터.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래가지고 모양을 결정해 준다는 게 부양자수야. 자, 봐보면 책 1번. 부양자수라고 하면 오비탈 모양은 S, P, D, F 등의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나죠. D까지는 알아두세요. 그래도 안 쓰기는 하지만. 밑에 2번 주양자수가 n인 경우 방위양자수는 0, 1, 2 그래서 뭐 n-1, n개까지 존재한다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이면은 한 개 있어야 되니까 0자리밖에 없어. 0은 S 오비탈. 2는 2개 있을 수 있고요. S랑 P 오비탈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저 앞에 숫자 1S, 2S 써 있는 건 S 그 숫자는 주양자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1껍질의 S 오비탈은 1S. 2껍질의 S 오비탈은 2S, 2P, 3껍질의 S 오비탈은 3P, 3S, 3P, 3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P는 존재가 불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그 81페이지 위에 보면은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S 오비탈은 아까 했듯이 무슨 모양?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이야. 구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금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경계면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전자가 원자 핵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면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가 뭐냐? 얘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냥 떨어진 거리랑만 관련이 있어. 그래서 S 오비탈의 특징 보면은 공 모양이고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라고 얘기 나와있지. 그래서 밑에 방향성이 없다 동그라미 밑줄 쳐둘까요? 방향성이 없어요. S 오비탈은 떨어진 거리랑만 관련이 있어요. 떨어진 거리랑만.
그리고 s 오비탈은 아까 부양자수가 0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점,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s 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한 개씩 존재하고요. 주양자수에 따라 1s, 2s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고 했지? 크기도 커지겠죠? 그렇지? 그래갖고 s 오비탈 지금 주양자수 n이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집니다. 에너지 준위 높아지겠죠? 오비탈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 만약 뿅뿅 이렇게 s 오비탈 두 개를 줬어. 얘가 2s래. 그럼 이 새끼는 몇이야? 1s예요 무조건. 얘가 3s였어. 그럼 얘는 2s가 될 수도 있고 1s가 될 수도 있겠지. s 오비탈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p 오비탈. 요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R형 모양으로 생겼어. 저렇게. 지금 책 그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만 그려놨는데 실제 얘는 이렇게 그림이 각각의 축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약간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지금은. 하나만 R형 모양으로 원자핵으로부터.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여기 안에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 바깥쪽에 떨어진 거리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만 여기는 별로 없죠. 여기도 없고. 이 얘기는 뭐야? 떨어진 거리가 같아도 방향이 달라서 다르면 확률이 달라지겠지? 방향성이 있어요. 얘는 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거리와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 자, 두 번째 점 보면 얘는 첫 번째 껍질은 존재가 불가능하기 위해 부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양자수 2 이상인 L 껍질부터 존재를 할 수 있고요. 2P, 3P, 4P 이렇게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세 번째 점 오비탈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R형의 모양도 점차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높아질 겁니다. 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기에 전자 하나 있으면 여기에 전자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얘는 확률을 나타낸 거야. 공간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게 p 오비탈이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 나와 있고 밑에 그림 나와 있는 1s, 2s, 3s 점차 크기가 커지죠. 점차 크기가 커지죠. 바로 오른쪽에 암기해 나와 있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우리 처음 배우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 거야. 좀만 하다 보면 금방 적응돼요. 안 헷갈려질 거예요. s, p 오비탈. 요게 부양자수까지, 방위양자수까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부양자수 보통 L로 나타냅니다. L로. 기호를 L로. 자, 그다음 세 번째. 자기양자수가 나와. 자기양자수는 얘네 지금 ML로 썼나요? ML로 많이 씁니다. ML 이렇게. 자기양자수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기양자수는 뭐냐? 오비탈 같은 모양인데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었지. 그럼 자기양자수가 몇일까? 그때 0이에요. 그냥 방향성이 없다는 뜻이야. s 오비탈은 종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p 오비탈부터는 아까 p 오비탈은 요런 애가 있었고 요런 애가 있었고 요런 애가 있었다고 했었잖아. 방향성이 존재를 하지. 그렇지? 그럼 방향성이 아까 R형 모양이 이렇게 있던 얘가 몇 개 겹쳐 있었어? 세 개 겹쳐 있던 거지.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부양자수에서 퍼센트에서 보면은 얘는 자기한테서 무조건 몇일까? 0이겠죠. 얘는 무조건 0이야. s 오비탈이니까. p 오비탈은 1이지. 1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부양자수의 절대값이 될 수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1을 마이너스 1과 0, 1이 여기 안에 이 1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어렵게 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0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3S 0 될 거고 얘 1도 마이너스 1, 0, 1 있지. 얘 d 오비탈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지.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어요. 모양이, 방향성이. d 오비탈은. 그래서 아까 s 오비탈은 그 모양으로 끝났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애,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x축과 평행 안에, y축과 평행 안에, z축과 평행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d 오비탈은 실제 5개가 있어요. 근데 d 오비탈 모양이 되게 이상해. 막 이렇게 막 도너츠 막 이런 모양도 있고 막 이상해요. 이제 쳐다보면 알겠는데 안 나올 거야.
안 물어볼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 그냥 d 오비탈의 자기 양자수는 5가지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F는 몇 개일 줄까? 요 다음 4F 될 수 있었잖아. F는 부양가수가 3개니까 7개가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1, 2, 3 요런 느낌이야 자기 양자수는. 헷갈리지? 헷갈릴 거야. 요게 자기 양자수의 느낌. 가지수다.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건 그냥 숫자의 가지로 나타나는 거. p 오비탈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책 보면 자기 양자수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오비탈의 개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비탈 수, 그 공간적인 방향 위에다가 오비탈 수라고 써둘까? 오비탈 수. 그래서 밑에 방위양자수가 L인 오비탈은 마이너스 L 그렇게 쭈르륵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고요. 저거 2L 플러스 1 저거까지는 뭐 안 해도 됩니다. 밑에 방위양자수 봐봐. 0은 어차피 0이에요. 자기 양자수도 0입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비탈은 한 가지죠. 그래서. 근데 1 같은 경우 1이 됐을 때 방위양자수가 1이 되면은 마이너스 1, 0, 1이 될 수 있으므로 오비탈 수는 3가지가 되고요. 2는 5가지가 되고 3은 7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S는 크게 상관없겠네. 뭐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p 오비탈의 방향성이라고 그래서 설명이 한 번 더 나와 있어. 좀 작아지냐? 지금 책 보면은 이 x, y 축을 뭐로 잡았냐? 얘를 y로 잡았냐? 얘를 z축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렇게 원래는 얘가 요렇게 p 오비탈이 요렇게 있는데 얘를 따로 방향성을 표시를 한 거야. 그래갖고 x 축과 평행하네. 그다음에 z축에 있는 애, 그다음에 y축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따로 끊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x축에 놓여 있는 오비탈을 px 오비탈, y축은 py, pz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 셋이 있으면은 꼭 얘가 px라는 건 아니야. 그냥 px, py, pz 이런 식으로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 p 오비탈은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죠? 그러니까 px는 x축에 놓여 있는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헷갈릴까봐 보면은 저 p 오비탈의 방향성 그림 보면은 맨 왼쪽에 글 보면은 px, py, pz 오비탈에서는 각각 yz, zx, xy 평면과 대칭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 뭔 소리일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px 오비탈만 놓고 봤을 때 얘 px잖아 지금. 얘가 y축, z축인데 px 오비탈에서 yz 평면 요 평면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이라는 얘기야. 왜 0일까? 아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0 아니래네. 왜 0이라는 표현을 쓸까? 걔네들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0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px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하지.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왜 py에 있을 테니까 걔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야.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0이다 저 표현 때문에 헷갈릴까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기 바깥쪽은 0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오비탈은 이렇게. 오비탈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81페이지 오른쪽에 오비탈 표시 보면은 저렇게 씁니다. 앞에는 주양가수고요. 그다음 오비탈의 종류, p 오비탈이 있는 것. 그다음에 여기 뭐 p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z일 수도 있고요.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쓴다. 자, 그다음 마지막 양자수가 나옵니다. 마지막 양자수는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회전이야.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자는 회전을 하고 있거든.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스핀 양자수라는 걸 정해줘. 근데 그러면 우리 회전은 어차피 경우의 수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로 두냐? 시계 방향으로 두냐? 2가지밖에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2개밖에 없어요. 반시계로 될 때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우리 숫자로 정해놨습니다. 반시계로 돌 때를. 방향까지는 굳이 안 해도 돼. 쏘려면 쏘야 지금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 제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 과학을 하면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데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값입니다. 웬만해서는. 왜일까요? 태양이 반시계로 돌아요. 그래서 지구랑 모든 행성들이 자전 공전을 반시계로 하죠.
우리도 반시계를 돌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보통 반시계를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잡아.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두 개밖에 될 수가 없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주양자수랑 얘는 이것들이랑 관련이 없어요. 스핀 양자수는 그냥 다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조금 잘 머릿속에 이해하는 친구들은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오비탈은 뭐밖에 없어? S밖에 없죠. 자기 양자수는 0개니까 S 오비탈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야. 덩그러니 하나. 근데 스핀 양자수가 지금 두 개가 있지. 그럼 전자는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돌 수 있겠네. 이거 뒤에서 파울리의 베타울리라고 할 건데 스핀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미안, 스핀 양자수가 아니라 모든 양자수에 다 똑같은 조합은 존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0, 0 플러스 2분의 1은 돼요. 근데 또 1, 0, 0 플러스 2분의 1은 존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1, 0, 0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또 이런 전자가 없다고. 그럼 또 하나가 있으려면은 1, 0, 0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1, 0, 0 한 다음에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게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자는 첫 번째 껍질의 전자는 몇 개밖에 존재 못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의 수소 다음 건너뛰어서 뭐였어? 헬륨이었던 거야. 뭘 미쳤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래? 얘는 두 번째 껍질 봐봐. 2, 0, 0, 2분의 1 마이너스 1 두 개 있겠지? 그치? 그러면 2p 여기에 두 개, 2p 여기에 두 개, 2p 여기에 두 개 있겠네? 그럼 둘 총 몇 개? 8개. 2주기 1쪽부터 18쪽 우리 8개 주기 8개 족 8개 배웠었죠? 그랬었지? 그 다음 3주기 보면은 3주기에 디오비탈이 들어가지. 뭘까? 우리 주기율표 원래 그림 보면 가운데 뻥 뚫어져갖고 밑에 금속 있었지. 걔네가 여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디오비탈 붙여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현대 오비탈을.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은 요거야. 하나의 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가져요. 얘도 2개죠. p 오비탈은 총 6개지만 px는 2개, py는 2개, pz는 2개인 거야. 즉 오비탈 하나인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밑에 한 개의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자가. 그래서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오비탈 쓸 때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쓰거든. 예를 들면은 이 S2 존재 가능합니다, 얘는. 근데 이 S3 이런 애 있어 없어? 존재 불가능하다. 존재 불가능. 이 P6까지 가능하니까 P는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얘가 PX로 써있으면은 2개까지만 뚫었어. 그러니까 쓴 다음에 이 P, Y 둘, 이 P, Z 둘 이렇게 쓰면 이제 얘를 한 방에 쓴 게 이 P6 이렇게 쓸 수 있어. 오비탈 하나인 전자 2개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 오비탈까지 배우면 이제 주기율표가 왜 그따구로 생겼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죠.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요렇게 한 게 이제 오비탈의 양자수 4가지를 다 배운 거야. 요게 왜 헷갈리냐면은 주양자수는 쉬운데 얘네들이 이름이랑 얘네가 매칭이 안 돼. 스핀 빼고는. 그래서 얘 둘이 좀만 헷갈려요. 이건 인정해. 나도 헷갈릴 때 있어. 지금 난 안 헷갈리지만 처음엔 헷갈렸어 나도. 이것만 머릿속에 잘 놔두고 부양자수가 어떤 게 있었고 주양자수 어떤 게 있었고 자기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뭐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됐습니다. 요게 오비탈. 8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냥 스핀 표현을 해줬어. 방향만 지금 얘도 반시계 방향이 지금 플러스 2분의 1 써줬네. 그냥 그 방향인 거예요.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밑에 전자 껍질을 따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오비탈의 지금 종류의 경우를 다 써줬어. 그래프로 표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진 못하겠지. 그냥 우리는 생각만 합시다. 저렇게 쓸 수 있다. 아닌 걸 찾을 수는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아까 했듯이 뭐 부양자수가 2일 수는 없다. 이런 거. 부양자수가 2인 애는 주양자수가 3부터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2인데 뭐 부양자수가 3이 나온다? 이건 될 수 없는 조합이야. 이런 것들. 2, 0 가능하죠. 2, 1도 가능을 하죠. 2, 1, 2는 안 되죠. 2, 1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만 가능히 하겠지. 이런 조합이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 맨 밑에 최대 수용 전자수 보면은 2개, 8개, 뭐 18개 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그럼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각각 얘네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근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2가지로 나눠서 알아야 돼.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오비탈과 아니네. 왜냐면 수소 원자는 아까 보호의 원자 모형을 완벽하게 따른다고 했지. 보호의 원자 모형은 껍질이 같으면은 에너지 준위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ES나 EP나 에너지 준위는 어때? 2개가 같아요. 그냥 다. 좀 지울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랑만 관련이 있다?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랑만 관련이 있어. 주양자수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껍질에는 1S밖에 없겠죠. 1P는 존재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ES랑 EP가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대신 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지. 그 다음 넘어가서 3S, 3P, 3D 얘네들 다 에너지 다 어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4S부터 쭈루루 이렇게 나가겠죠. 수소 원자는 간단합니다. 근데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 아까 그거 설명 못해갖고 오비탈 배운 거였잖아. 그럼 걔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같기는 한데 p 오비탈이 s 오비탈보다 높아요. 자, 1s가 나와. 그 다음에 2s겠지. 그 다음 뭘까? 2p입니다.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누굴까 그러면? 3s 그 다음 3p 그 다음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3d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d보다 누가 더 높냐? 4s가 조금 더 낮아요. 얘보다 3d가 좀 더 커. 그 다음에 4p 요렇게 나가. 그래서 느껴질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서 3p 다음에 4s로 넘어오지. 우리 주기율표 3주기 여기 3s 3p니까 여기에 전자 8개 들어갔지.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칼륨 칼슘이죠. 그러니까 주기율표 우리 외웠을 때 3d부터는 그 다음이야. 전자가 우선순위가 전자는 에너지 주니까 낮은 쪽부터 채워질 거야. 그래갖고 주기율표 보면은 우리 주기율표 보면 알 거야. 1, 2, 3 우리가 외운 주기율표는 1, 2, 3주기까지는 2에서 13족이 없지. 4주기부터 2에서 13족이 생겨나요. 왜? 그때부터 d 오비탈이 포함되거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여기만 헷갈려요. 요거만 체크해도 돼요. 여기는. 자,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보면은 저 4S랑 3D만 체크해두세요. 왜냐면 그 위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전자들끼리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발력 같은 거 상관이 없으니까 그 바로 위에처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그냥 주양자 수랑만 관련이 있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 그림, 다전자 원자는 저렇게 된다. 밑에 그림은 에너지 준위의 그림인데 이거 뭐 학교에서 저 그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 안 해도 돼. 그냥 요거만 봐라. 여기만 헷갈리지 말고 여기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문제에서 막 이럴 거야. 말 들으면은 ES가 있고요. EP가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얘네들이 에너지 주니까 같다면은 이 새끼는 누구야? 그냥 수소였던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수소란 말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 주니까 같을지 아니면 P가 클지 모르는 거야. 수소란 표현을 안 썼어.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해줘야 돼. 둘 중에 누가 큰지 몰라요 아직은. 누가 클지. 크면 얘가 크겠지. 같을 수도 있죠. 얘가 더 클 리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소랑 다전자 원자랑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간단하니까. 옆에 개념 확인 문제 밑에 84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을 표시를 할 거야. 그림을 그릴 거야. 우리 이번 달에는 그림 진짜 많이 그릴 거예요. 에너지 준위 그림 그렸듯이. 그림 그릴 거고 이제 오비탈을 표시를 할 건데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보통 2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문자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화살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미 앞에서 잠깐 배웠는데 뭐 ES 이런 식으로 앞에는 주양자수를 쓰고요. 여기는 오비탈의 모양을 쓰고요. 여기 안에는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써요. 우리 S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비탈 하나인 전자 2개가 최대였었지. ES2 그러면 두 번째 이 S 오비탈에 2개가 들어있는 거. P 오비탈로 따지면 뭐 EP6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럼 P 오비탈에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P 오비탈은 우리 아까 몇 개 있었지? 3개 있었죠. P, X, Y, Z. 그래서 얘를 더 쪼개서 쓰면은 뭐 PX2, PY2,
EP, Z2 이런 식으로 쓴 걸 묶어 쓴 건 이렇게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쓸 수 있어.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그럼 얘 누굴까? 오비탈을 이렇게 썼겠지. 1s2, 2s2, 2p6. 얘 누굴까요? 얘가 왜 수소야? 야,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개, 6개. 총 몇 개 있어? 10개. 10번 누구야? 네. 이게 네온이야. 이제 네온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오비탈로.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아, 이 네온이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별로도 쓸 거고. 괜히 적다. 이제 오비탈로 표현을 할 건데 오비탈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요거 하나를 오비탈 하나를 박스 하나로 그리고 p 오비탈이랑 s 오비탈을 다른 모양으로 그리진 않아요. 그다음에 오비탈을 뭐 이렇게 화살표로 여기 들어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시를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지금 내가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가 일반 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이 화살표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밑에 전자 배치 규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배울 거야. 자, 밑에 전자 배치 규칙을 보면은 우리 오비탈을 전자 배치를 하는 방법 규칙은 세 가지를 입각해서 그래요. 세 가지를 입각해서 그릴 거야. 첫 번째 1번은 쌓음 원리라는 게 있어. 쌓음 원리. 뭘 쌓느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전자를 채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야. 수소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이랑 s 오비탈이랑 우리 주양자수가 똑같으면 똑같았었지 에너지 준위가. 근데 우리 수소만 그리지 않잖아 이제. 그러니까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채워줘야 돼 이제부터. 예를 들면 ES랑 EP가 있으면 어디부터 채워줘야 된다고? 얘부터 채워야 돼. 얘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으니까. 이런 걸 싸움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 원리. 자,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는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지금 바닥 상태라는 표현이 있죠. 당연히 제일 안정할 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밑에 순서 나와 있지. 1S, 2S, 2P, 3S, 3P, 4S였죠. 기억나지? 3D는 4S보다는 좀 컸어. 요 원리로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3P, 3S, 3P, 4S, 3D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게 싸움 원리에 입각해서 먼저 그림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와. 파울리의 베타 원리. 베타가 뭐니? 베타 원리. 왜? 이런 걸로 좀 부끄럽잖아. 파울리의 베타 원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내가 잠깐 얘기해줬어. 지금 책에 내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뭐라고 하냐면은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갈 수 있고 스핀 방향은 반대로 가야 된다라고만 써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로 알고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 원래 이제 정확한 파울리 베타 원리의 정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양자수 조가 말았잖아. 양자수의 조합이 같은 전자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원래 파울리 베타 원리의 실제 정의야. 그 양자수가 같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존재를 못해. 그렇죠? 오비탈 하나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스핀 방향 반대인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플루트 옆에 바로 오른쪽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있지? 써 있어. 정확한 원리는 양자수의 조합이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가 정확한 정의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오비탈 하나에 있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방향은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파울리 베타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자가 이런 물질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얘는 그냥 존재가 불가능한 거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뭐 3개 들어갈 수 있어? 존재 불가능. 애초에 존재 불가능.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체크해보자면은 오비탈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2개고요.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은 뭐냐?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훈트의 규칙.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홀전자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홀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게 최대라고 했지. 얘가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를 홀전자라고 얘기를 해. 홀전자. 근데 s오비탈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p, x, y, z가 있으니까 3개를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3개를 그릴 때
여기 안에 오비탈이 총 최대 6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 6개까지. 근데 만약에 한 4개, 3개밖에 없다고 한번 볼게. 그러면 전자를 물론 이렇게 못 그리니까 파울리 베타울리 어긋나서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렇지?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여기 이건 된다. 여기 요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은 전자가 홀전자가 많이 배치됐을수록 안정하다는 뜻이야.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해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전자가 오비탈 안에 들어있잖아. 그럼 반발력이 세져가지고 불안정해져. 전자끼리. 그래서 홀전자가 최대한 많을수록 많게 배치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배치가 가장 안정한 배치야. 얘는 안정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조금 머금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전자 2개를 그릴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그리던가 물론 얘는 지금 p 오비탈의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위치는 상관없어. 하지만 오비탈에 하나씩 존재를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는 거 그거를 훈트 규칙이다 라고 합니다. 홀전자 규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체크. 훈트 규칙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홀전자란 표현을 쓰죠. 홀전자. 그 다음에 옆에 에너지 주니까 같은 오비탈의 전지가 배치될 때는 홀전자 수가 큰 배치를 하려고 한다. 전자끼리가. 그게 훈트의 규칙. 홀전자 규칙. 히읗 홀전자 훈트. 요렇게 요 3가지의 원리로 전자를 배치를 할 거야. 전자. 그럼 이제 한번 배치해볼게. 예를 들면은 뭐 배치해볼까? 산소 한번 배치해볼까? 산소를 배치해볼게. 산소를 우리 일단 문자로 쓰면은 얘는 전자 총 몇 개야? 8개 있어야 돼. 그럼 앞에부터 1s2, 2s2, 그 다음에 2p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우린 표시를 할 때는 오비탈로 그리자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3칸에서 4개 있어야 되니까 먼저 하나씩 배치한 다음 그 다음에는 아무데나 배치해도 돼요. 홀전 어차피 하나 남아야 되니까 여따에든 상관없어. 이렇게 배치하는 게 산소 배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건데 맨날 요 박스 그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그릴 거냐? 너네 이제 앞으로 이해하세요. 너네가. 나는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야. 1주기, 2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s 오비탈을 배치하고 두 번째 줄에 p 오비탈을 배치를 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1s2, 2s2, 2p4. 얘는 지금 내가 일부러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면 얘는 지금 요 박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지. 어렵지. 근데 이게 제일 빨라요. 너네도 이제 적응될 거야. 빨리빨리 그려야 되니까. 자, 뭐 또 하나 그려볼까? 누구? 예를 들면은 뭐 규소 한번 그려볼게. 좀 많으니까. 규소는 몇 번이지? 14번이죠. 이제 좀 빨라졌는데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3p3 하면 딱 14번이 나와요. 잠깐만, 규소. 이해가? 요거죠? 그렇지? 그럼 얘를 이제 표시할 거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얘를 그리면은 1s2, 2s2,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하나, 둘, 요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그려놓으면 저 새끼는 지금 규소를 그린 거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너네 이거 그리는 거 많이 해봐야 돼. 실제 많이 그려야 돼, 우리가. 많이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딱 던져놓고 얘는 그럼 홀전자 지금 몇 개 있지? 2개 있어요. 홀전자. 몇 주기지? 3주기겠죠? 얘 지금 총 오비탈 몇 개 있어? 총 오비탈. 그럼 총 오비탈의 수. 요거 한 칸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는 거야. 오비탈 수 물어볼 수 있겠지. p 오비탈은 몇 개 있어 지금? 5개 있는 거예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몇 개야? 8개겠죠. 여기 6개, 여기 2개 있으니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6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표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오비탈 몇 개 있냐? 홀전자 몇 개 있냐? 뭐 p 오비탈 몇 개 있냐? 전자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방금 배치한 거는 뭐냐? 원자가 가장 안정할 때의 전자 배치를 그린 거야, 항상. 즉 바닥 상태를 그린 거예요. 이거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였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전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들뜬 상태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돼.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 안 채워져 있지. 에너지를 먹으면서 전자가 일로 올라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원리 중에 뭐가 어긋났지? 2번. 파울리, 베타올린 전자 두 개 배치돼야 되고 스핀 방향 반대. 틀린 거 없잖아. 1번. 1번이지 싸움 원리. 왜? 여기 S가 얘보다 에너지가 낮아. 근데 여기 있는 거 일로 끌어올렸잖아.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머금고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싸움 원리에 어긋난 거야. 그럼 들뜬 상태는 싸움 원리가 어긋날 수 있겠네? 어긋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요것도 될 수 있겠지. 왜? 훈트의 규칙도 아까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전한 거라고 했지. 에너지 먹으면 훈트의 규칙도 깨질 수가 있어. 지금 얘 보면은 싸움 원리가 어긋났지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갔지? 홀전자가 원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도 훈트의 규칙은 어긋난 거야. 그럼 훈트의 규칙도 어긋나면은 들뜬 상태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내가 그림 보면 알겠지만 파울리의 베타올리는 어긋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양자수 조합이 다른 전자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존재 자체가. 만약에 문제에서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얘는 그냥 이런 문제는 없어. 얘는 이런 존재가 불가능해. 들뜬 상태라고 언급도 하면 안 돼. 그냥 틀린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그 84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나오는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우리가 배웠던 요 세 가지 원리를 다 만족시키면 바닥 상태. 근데 그 옆에 들뜬 상태가 되려면은 싸움원리랑 훈트의 규칙은 어긋날 수 있어. 근데 파울리 베타올리는 절대로 어긋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화살표. 파울리 베타올리를 따르면서 싸움원리도 따르고요. 훈트의 규칙도 모두 만족해야 바닥 상태가 돼요. 그다음 오른쪽에 들뜬 상태 배치 보면은 화살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따르지만 이쪽 쳐놔. 이건 불변이야. 무조건 따라야 돼. 싸움 원리나 훈트의 규칙은 어긋날 수 있어요. 얘는 들뜬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상태지. 그럼 얘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요런 애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주니까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들뜬 상태인지 바닥 상태인지 우리가 문제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애를 전부 다 오비탈로 표시를 해놓은 거야. 오른쪽에 전자 배치는 이제 문자로 나타내줬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오비탈 그림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우리는 처음에 박스만 그려서 연습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이거 그리는 거 꼭 내가 그린 대로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옆으로 쫙 풀어헤쳐서 그리는 애들도 많고 난 이제 가로로 쓰게 되면은 항상 종이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그리다 보면은 헷갈리고 보기가. 그래서 난 가장 편하게 그린 게 요거였어. 내가 연구한 바로는 막 그릴 거야. 이제 한번 먼저 막 해볼까? 그래볼까? 예를 들면 누구 있을까? 한번 찍어볼까? 인 10번 너무 쉽지 않아. 인 P 인 몇 번이지? 15번이죠? 15번? 자, 그럼 그려볼게. 전자 몇 개 있으면 돼? 15개 있으면 돼. 바닥 상태 한번 그려볼게. 자, 1S, 2S, 2P 이렇게 다 그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는 3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홀전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면 되겠죠. 요거 보면 이거 뭐야? 2이냐 이 새끼는. 홀전자 몇 개 있다? 3개 있겠죠. P 오비탈은 총 몇 개? 6개 있을 거고요. 전체 오비탈은 9개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 P 오비탈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3개씩 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막 표시할 수 있어. 만약에 오비탈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는 없는 거야 오비탈이. 얘는 P 오비탈 4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얘는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이렇게 되면은 들뜬 상태가 될 거고요. 오비탈 막 그릴 수 있겠어? 네. 막 해보세요. 문제 막 나오면 계속 그려봐야 돼 이거는.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그리고 머릿속에 인지하느냐. 나중에는 이런 오비탈 다 그려 안 그려? 행 그려. 어디에 그려? 머리에 그려. 그냥 인 보면 홀전자 3개, 질소도 홀전자 3개야. P 오비탈은 3개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수능을 보죠. 이거 언제 그리고 앉아있어? 오케이. 이제 오비탈 다 배웠어. 오비탈. 자, 그럼 밑에 이제 4번과 5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오비탈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원자과 전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렸을 때도 우리 아까 뭐 질소 한번 그려볼게. 질소는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질소. 얘를 나타내면은 1s2 바닥 상태라면은 2s2, 2p3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질소죠. 자, 얘 원자과 전자 몇 개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지. 몇 개여야 돼? 원자과 전자는 5개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원자과 전자죠. 2주기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애들 많이 실수하는 거.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생각해 이거 보고? 3개라고 생각해요.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요것도 보고 원자과 전자 3개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같이 세줘야 돼. 몇 쪽인지 판단을 하려면은 요거 실수 많이 하니까 먼저 알려준 거야. 원자과 전자 보면은 배치했는 거 그냥 보면 되는데 2S랑 2P, 3S랑 3P 합쳐야 돼요. 옆에다 써놔. P만 세지 말자. 그냥 P만 세지 말자 써놔. 헷갈리지 않게. P 오비탈만 세지 맙시다. 이런 걸로 틀리면은 슬프지 않아?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거는 이온의 전자 배치 한번 봐볼게. 이온. 원래 나트륨 봐볼게. 나트륨은 11번. 그러니까 얘는 1s2, 2s2, 2pu, 그 다음에 3s1 여기까지 있었어야 돼. 그치? 그럼 얘 오비탈 그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요거야. 원래 전자 배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온이 되고 싶대.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줘야 돼. 잃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전자가 빠져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도 전자가 어떻게 해가? 빠져나가겠네? 그러면 우리는 얘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바닥 상태랑 표현이 없으면은 얘만 보고 얘가 나트륨 이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잘 파악을 해야 돼. 이온 상태일 때 오비탈은 이온이라고 따로 표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네온도 될 수 있고 나트륨 이온도 될 수 있고요. 플루오린 이온도 될 수 있고요. 산소 이온도 될 수 있고 마그네슘 이온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플루오린이겠죠? 9번이니까. 근데 얘가 이온이 되기 위해선 전자 하나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이거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 상태일 때도 전자 배치를 우리는 오비탈로 잘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때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전자 배치예요. 오비탈로 전자 배치를 한 거일 뿐입니다. 그게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오비탈 볼 수 있겠지? 넘어가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A는 누굴까 일단? 원자번호 4번이네. 누구? 이 베릴륨이에요. 근데 얘는 들떴어 안 들떴어? 들떴지. 원래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 들뜬 상태. 들뜬 베릴륨.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5번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야? 붕소야. 붕소인데 근데 잠깐 얘는 들떴어 안 들떴어? 안 들떴지만 지금 잘 봐. 이 새끼 화살표가 요래돼 있지. 이건 뭐야? 그냥 얘 붕소란 표현도 쓰면 안 돼요. 붕소란 표현도 쓰면 안 돼. 그냥 존재 불가능한 애야. 얘 들뜬 상태의 배치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그냥 틀린 말이야. 얘는 그냥 틀린 거. 새끼 제끼를 지우는 거야. 자, 그다음 C. 얘는 지금 세봐야겠지만 2주기 15족. 누구야? 질소. C는 질소인데 얘는 훈트의 규칙 만족하고 싸움원리 만족하네. 그럼 얘는 뭐야? 바닥 상태. 새끼는 바닥 상태의 질소가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랑 원래 아니구나. 질소가 여기서도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누구야? 산소 상태가 되겠지. 근데 얘는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들떴구나. 그럼 바닥 상태의 전자면적 지금 질소밖에 없죠 지금. 예. 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럼 기억. 전자 배치가 아닌 것, 바닥 상태가 아닌 건 누구? B. B랑 뭐야 지금 어떤 규칙이 위배되는지까지 쓰래. A는 싸움원리에 위배됐죠. B는 파울리의 베타원리를 위배된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훈투의 규칙이 어긋난 거겠죠. 그 다음 2번 A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있는 대로 고르고 뭐야 이거 두 놈이죠. B는 그릴 필요도 없어요.
B는 아예 안 써도 돼요. 얘는 이런 존재는 불가능한 거야. 그냥 빼 그냥. 이거 나면 B 지우고 풀면 돼요. 예. A랑 D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A는 원래대로 들어가면 홀전자가 없겠지. p 오비탈이 없으니까. D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니까 홀전자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3번 보면은 원자가전자 수가 제일 큰 거는 그럼 D가 되겠지. 16쪽이니까.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제일 큰 건 누가 될까? C죠. 3개 있으니까요. 자, 우리 알다시피 바닥 상태일 때는 홀전자 수가 최대 몇 개야? 3개가 끝입니다. 맥시멈 3개예요. 빵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다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전자 배치는 C와 D가 같다. C랑 D가 이온이 되면 어차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되겠네. 얘도 맞네요. 3번도. A와 C는 껍질 수가 같다. 이중이니까 둘 다 같죠. 다 맞아. 왜? 5번. 바닥 상태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랑 C랑 비교할 건데 바닥 상태 보면은 얘가 바닥 상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근데 오비탈 수는 어때? 두 개가? 같네요. X죠. 오비탈 수는 같죠. 바닥 상태로 넘어가면은 지금 들뜬 상태는 오비탈 수가 얘가 더 적어요. 그 다음 6번 바닥 상태의 A의 전자가 갖는 스핀 양자수의 MS의 합은 0이다. 이거 뭔 얘기일까? 이거 어려웠겠네. 바닥 상태의 A래.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끝나지. 1s2, 2s2여야 돼. 그렇지? 근데 자기 양자수래. 자기 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오비탈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였어. 근데 s오비탈은 방향이 없었지. 그래갖고 s오비탈의 자기 양자수 몇이었어? 무조건 0이었어. 얘도 0, 얘도 0. 두 개 더해봤자 0. 그래서 6번이 맞겠죠.